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뭐 눈도 많이 오고 또 추워진다고 하죠, 그죠? 네, 눈이 오면은 잠깐은 좀 포근한데 그 뒤에 또 이제 추위가 또 온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건강 관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크게 재미가 없죠, 그죠? 코스피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 띄워놓고 지금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수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없게 흐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무슨 얘기 해드릴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죠? 매물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에 그 지수는 좀 안 좋죠. 근데 그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나 아니면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이제 특유의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면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수익 내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좀 물려있는 분들,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손해보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이 낙폭과대가 아직 있고 손해가 좀 아직도 있다. 아직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릴까?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매물대 분석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 요리법이기도 한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회복이 될 때 그 상태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뭐 지수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크게 뭐 오른 거 없고요. 조금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9%.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거래량 역시 적고, 그죠? 거래대금도 적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꾸로 이제 올라왔죠. 0.37% 소폭 상승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거래량도 어제보다 줄었고 다행인 건 어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개별주들이 좀 투매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별로 안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증시 어제는 이제 일본이 그죠? 일본 엔화 그좀 변동성이 컸죠. 일본 증시가 어제도 급락했고 일본 영향을 좀 받았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 증시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이 이제 계속 제로 금리를 계속 지금도 금리는 제로 금리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금리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그냥 뭐 비슷비슷하게 끝났습니다. 뭐 소폭 빠지거나 소폭 오르거나 그 정도로 끝났고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유럽 증시 있죠. 현재 시간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독일 증시가 0.7%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각각 0.9, 0.6, 0.9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미국 증시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가 별로 분석할 것도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원래 연말에 원래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시끄럽죠, 그죠? 맨날 정치권 싸우고 있고, 그죠?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된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현재 유럽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특히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한다면 전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 마감을 오늘 한다면 지수가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죠.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최근에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올라오기는 뭐 올라온다면 오늘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큰 영향가가 없을 것 같죠. 한마디로 뭐냐면 지수가 되게 맛없게 생겼습니다. 음식 중에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그죠? 입맛을 이렇게 당기는 그죠?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보기만 해도 그죠? 그런 음식이 있는 반면에 보자마자 그죠? 입맛이 그죠?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요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밥맛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별반 다를 거 없고 어젯밤에 미국에서 이제 특히 저 테슬라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계속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폭락을 했거든요. 특히 어젯밤에 8%가 빠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게 자꾸 빠지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에도 부담을 주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꽤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일론 머스크 여기 CEO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부터 테슬라가 전저점을 깨면서 난리를 지겼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기 트위터 뭐 CEO 자리를 내놓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뭐 없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 CEO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 말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테슬라 이게 좀 올라오는지 좀 보시면 주식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도움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황은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매물대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 얘기를 할 거 없고 이제 뭐 개인들 심리 얘기야 뭐 그죠? 뭐 매일 이제 그 얘기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매물대 분석을 활용한 급등주 요리법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종목이 이제 그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떨어질 때도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물대가 만들어지고요. 네, 매물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매물대를 활용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밟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할 때 이제 차트를 대부분 다 보시겠죠. 그죠? 차트를 보시지 않는 분은 매물대를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차트를 일부러 안 보면서 주식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분들의 의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은 뭐 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차트를 안 보겠다 해서 좋은 뜻으로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억지로 안 볼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에 너무 차트만 가지고 주식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 100%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차트를 아예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죠? 저는 이제 술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술을 끊었거든요. 제가 술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술을 왜 끊었는 줄 아세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 저는 취할 때까지 먹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술을 먹는데 그걸 취하지 않을 만큼은 먹는다? 그거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이제 뭐 그죠? 네. 기분 좋을 때까지,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 먹는 거죠. 취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술 먹었을 때 그 다음날 힘든 것도 있고, 그죠? 네. 이래저래 하도 머리가 아프길래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차트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트랑 술은 약간 다르거든요. 네. 차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 분석이 차트 얘기니까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필요할 때 있죠. 필요할 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트만 보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 걸 그랬나 말 걸 그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할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차트를 보면 돼요. 종목을 뽑을 때도 그죠? 시황이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울 때도 일단 생각을 좀 해보고 차트를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트는 뭐냐면 차트는 이게 시각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이미 어떤 모양이 내 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새끼오리도 눈 뜨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그게 각인인가요?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나오는 거. 그 새끼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죠. 엄마 오리인 줄 알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각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쉬운 훈련은 아닌데 알고서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매물대 분석을 이제 할 건데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매물대 강의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네, 다를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도 이제 뭐 처음에 주식할 때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하다가 그죠? 네. 제멋대로 배운 것도 있고 이제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멋대로 배웠다는 게 뭐냐면 뭐 제가 무슨 뭐 새로운 이론을 창시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래저래 얻어 터졌다는 게 수익도 많이 났겠지만 고생도 많이 해봤겠죠. 그죠? 혼자 할 때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느끼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전문가면서도 느끼고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라서 약간 이제 일반적인 강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매물대 분석을 하는 걸 얘기 좀 해보죠. 차트는 좀 이따 띄울까요? 네. 매물대 분석을 잘 매물대를요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이론부터 잠깐만요. 매물대 분석의 중요성. 매물대 분석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단기를 좋아하건 스윙을 좋아하건 그죠? 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단기, 스윙, 중장기 그죠? 네. 그리고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만족.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물대 일반 사람들은 보통 단기나 특히 단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단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면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던 흔적이 있겠죠? 그러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해요. 이 지점에서 이 앞에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매물대는 일봉 차트에도 숨어 있고요. 분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 매물대가 다 숨어 있어요. 눈에 딱 보이는 매물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이는 매물대에서 팔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매물대 저항이 있으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매물대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매물대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매물대 강의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매도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라. 다시 매수.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라고 가리켜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기법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게 아예 안 먹히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매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아기 때는 왜 엄마 모유 먹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유식 만들어주죠. 그죠? 정성을 다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거의 이유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매물대 분석을 해서 매매에 활용한다. 평생 이유식 먹고 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이제 크면 그죠? 밥도 먹고 그죠?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그죠? 네. 나중에 성이 좀 더 크면 매운탕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청양고추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만 보통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매물대 활용은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회원들한테 특정 매물대 강의를 했거든요. 그게 어제 나우아이비하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오늘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급등 나왔어요. 저기 어제 제가 낮에 강의했던 거거든요. 사라고는 안 했어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 강의한 건데 사지는 마셔라. 근데 옛날 같으면 사는 자리다. 네. 근데 사지는 마셔라. 오늘 한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장중에 했던 강의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여기서 해드릴게요. 다른 것도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매물대 분석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방송 남아있는 시간 30분인데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 그렇게 만약에 정말 제가 잘한다고 해도 지금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매물대 분석의 중요성은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이런 거 각각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숨어있는 매물대를 보면 보이는 만큼 매물대 활용을 하면 그 뭐예요, 수익의 폭도 커지고 아주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물대,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요렇게 여기 매물대에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요.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자기만족도 있다고. 그게 뭐냐면 진짜 주식할 때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도저히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돌파했을 때 있죠. 그때 수익도 굉장히 커지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진짜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나 주식 천재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네, 맨날 10%짜리 뭐 5%짜리 수익 내다가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은 난다는 얘기예요. 30에서 50%가 기본으로 떨어져요. 요즘 은행 이자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은행에다가 백날 돈 넣어보세요. 그 돈 모이는데 10년 이상 걸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만 벌리는 게 아니라 기분도 좋아요. 재미도 있고. 이제 매물대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어정쩡한 그런 강의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물대가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매물대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도 꿰뚫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보죠. 네, 이건 서론이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갖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죠? 테마주들도 어제 투매가 나와서 약간 지금 약간 꺼져 있거든요. 물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신교육 차원에서 기법 강의 해드리는 거예요. 종목들이 살아있다. 의식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나저나 저기 오늘 21일이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죠? 미국을 깜짝 방문한답니다. 깜짝 방문인지 급하게 방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방문한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해외 방문이 처음이래요. 네. 미국 가는 것도 처음이지만 전체적으로 처음이랍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적이 없답니다. 왜 갑자기 갈까요? 그죠? 왜 갑자기? 푸틴 아저씨는 조만간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젤렌스키 아저씨는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아저씨를 만나려고 할까요? 그죠? 네. 좋은 일로 만나는 걸까요? 나쁜 일로 만나는 걸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 믿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갑자기 미국을 갈까? 그죠? 네. 이 세상에서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냄새를 제일 잘 맡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요? 아니에요. 세력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신 분들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네. 세력이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죠? 세력이죠. 그렇죠. 네. 세력이 뭔가 꼼지락거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 뭐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젤렌스키가 왜 갑자기 미국을 방문하는지. 그죠? 이런저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추측이죠. 그죠?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가지 미국을? 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가겠어요? 본인도 힘든데? 그죠? 미국 안 가고도 미국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죠?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돈 냄새를 세력들이 맡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테마주를 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를 싹 봐야 돼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셋 중 하나죠. 아무 일도 없던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진짜 확전이 되든가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면 휴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휴전이 안 될 것 같지만 원래 휴전은요 갑자기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매물대 얘기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해드려야 돼서
이거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하겠습니다. 3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봐도 다 못하겠습니다. 내일 이틀 나눠서 해드릴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틀 나눠서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네. 하루 하다가 끝나면은 내용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이틀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네. 제가 불편한 거고 양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죠? 네. 내일 이틀 나눠서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셋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나 근데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이 더 커지든가 아니면 갑자기 휴전을 할 수도 있죠. 그 휴전이 이게 갑자기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만약이란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 터지고 나서 3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처음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네.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다 밀렸거든요. 쫙 내려 낙동강까지 그죠? 네.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갑자기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개전하고 나서 전쟁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군수 보급 끊겨갖고 빨갱이들 다 저기 됐잖아요. 전멸. 그죠? 전멸됐지 않습니까? 지리산 쪽에 이제 뭐 좀 남아 있었지만 네. 전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막 이제 위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갔죠. 근데 이제 중국 오랑캐들이 이제 꽹가리 치면서 내려오니까 밀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올해 지금 8개월째? 8개월인가요? 이제 이번 달까지 하면 개월수로 11개월째인데 저게 전쟁이 또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러다가 또 갑자기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길게 하냐면 이건지 저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가 있으니까 미국을 가겠죠. 그러면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세력들이 뭔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테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마주.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걸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잘 보시라니까. 뭔지 모르게 움직임이 살짝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작년 3월달에 윤석열 씨가 사표 쓰기 전에 그때 저기 언제요? 3.1절 전날인가 그때 사표 썼잖아요. 그때 윤석열 테마주가 살짝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살짝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팍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그 세력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지금은 이제 AI 관련주 있죠. 조르독감, 인공지능 말고 조르독감, AI 관련주.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조르독감이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세력이 그거를 냄새를 맡고 매집을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 이글벨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러더니 세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터졌어요. 상한가 3개인가 5개 나왔어요. 쫙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네.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건, 그러니까 돈 냄새 제일 잘 맡는 거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게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매물대 얘기 들어가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물대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대가 하나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매물대 뭐 이런 거 여기 매물대 차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에 하도 이제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그냥 누르면 돼요. NH투자증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옮기면 막 이렇게 해주고요. 매물대가 다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만 갖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좋은 건데 이 매물대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매물대 속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보통 이런 거 갖고 하시죠? 네. 근데 보세요. 매물대라는 게 일단 준비한 거 순서대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인디에프가 이게 지금은 재료가 딴 걸로 바뀌었어요. 딴 걸로 바뀌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네온시티였죠.
지금도 네옴시티 수요주가 맞긴 한데 다른 재료가 또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바뀌었는데 두 개 다 돼요. 두 개 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흔들고 이렇게 갔죠, 그죠?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까요? 잠깐만요. 차트 이거 자 보세요. 주가가 잠시만요. 세팅 좀 하고요. 올라가다가 꺾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강하진 않지만, 그죠? 꺾은 다음에 또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꺾죠.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살짝 꺾어지.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걸리는 가격도 2,000원이니까 뭐 심리적인 가격 매물대죠. 네. 그리고 추가 상승 나왔는데 올라오다가 2,500원에서도 걸리죠. 가격대 갖다 500원 단위로 1,000원 단위로 끊어지는 자리에서 걸리죠. 심리적인 가격대 맞죠? 근데 저기 보니까 여기 중간에 꺾어졌던 데를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긴 있다고요. 3년 전인데 2년 전인데 매물대가 있나요? 있기야 있죠. 걸리긴 걸려요. 이런 올라갈 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 상승할 때는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하락을 했느냐에 따라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궁금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분차트를 봐야 돼요. 근데 스윙이나 중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어떻게 하락했는지 그걸 보면서 매물대를 찾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장기로 하는 사람은 장기로 하는 사람은 매물대 무시해야죠. 아니 오랫동안 들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자잘자잘한 매물대는 무시해야죠. 신고가 날 때까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디F는 최근에 자 상한가를 멋지게 3개 여기 하나 또 나왔고 그래서 상한가 몇 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빈살만이 우리나라 와서 돈 자랑하고 갔잖아요. 돈 자랑 많이 하고 갔죠? 네.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만든 매물대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시고 네. 귀찮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하락할 때는 올라갈 때 만든 매물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올라갈 때 만든 매물대 중에서 가장 좋은 매물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떨어질 때 매물대를 찾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지지하는 매물대, 즉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지지를 잘해주는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력한 매물대 첫 번째는 당연히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는 빨간색 양봉이죠. 그리고 대부분 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한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양봉인데 상한가. 제일 좋은 상한가는 점상이니까. 점상. 그리고 아주 거래가 많이 실린 강력한 상한가. 네. 강한 상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한가는 못 갔더라도 그죠? 네. 거래가 실린 그죠? 장대 양봉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죠.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 거기에서 지지라는데 제일 이 중에서 좋은 게 누구냐면 보통은 전저점하고 보통 개인들은요 전저점이랑 뭐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전저점하고 그리고 이거예요. 21선 같은 이평선 이동평균선 이거 갖고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네.
이거는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쓰던 기법이라니까요.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 이게 터지기 전에, 예? 그때 88 올림픽 전에 통하던 게 이평선이에요. 그때는 컴퓨터가 거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평선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차트를 보고 싶어도 차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어야지 보죠. 그 당시에 저 카세트 테이프 그 워크맨 들고 다닐 텐데. 옛날 기법이라니까요. 자, 떨어질 때 잘 보세요. 어디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예요? 뭐 상한가 보자. 상한가. 그죠? 여기서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일대에서 잘 보시면 지지가 나와요. 여기 있죠? 요 일대에서 떨어지다가 슥 멈춰요. 지지하다가 또 떨어지죠. 왜? 개인들이 자꾸 투매하니까. 12월 달에 개별주들 보면은 희한할 정도로, 그죠? 네. 쭉 빠집니다. 네. 개인들이 돈을 빼서 은행으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강력한 1차 지지선이었는데 깨졌죠? 근데 강력한 상한가와 갭상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대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사실은 상한가보다 아까 뭐라고요? 갭이에요, 갭. 가장 강력한 매물대 중에 하나가 갭입니다. 재밌는 거는 아무도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최근에 요 가격 요게 공간이 떠 있잖아요. 틈이 벌어져 있죠. 그걸 영어로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사고 판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거래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갭에다가 위아래 선을 그어놓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 보세요. 그럼 갭이 여기였겠네. 나 지우고 다시. 요즘에 회원들한테 낮에 이런 강의 드리고 있어요. 쭉 떨어지다가 어디에요? 여기 갭이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공. 포장할 때 진공 포장하면은 안전하게, 그죠? 네. 물건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파손 없이. 그게 진공 포장인 거예요. 쭉 내려오더니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더니 탁 튀어오르죠. 네. 이게 강력한 매물대예요. 이 원리를 알면요, 여기서 물린 사람 물타기에서 손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돈 벌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갭을 안 메꿨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갭이 하나 있죠. 점상이었잖아요. 여기서 점상.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반등이 안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돌파갭이라고 불러요. 돌파갭. 앞에를 그냥 말 그대로 돌파하면서 날랐기 때문에 돌파갭. 앞에 전고점 뚫으면서 날랐지 않습니까? 돌파갭이라니까요. 근데 돌파갭의 정반대의 의미가 뭐냐면 소멸갭이라고 있어요. 소멸갭. 소멸갭은 뭐냐면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강력한 갭상한가, 즉 점상한가가 나왔죠. 자, 점상한가가 나왔죠. 갭이 이만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내려와서 다 메꿉니다. 아니 아까 그 논리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으로 뚫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떨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만들어졌던 갭을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이름이 소멸갭으로 바뀝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그조스트 갭인가 그래요. 네. 딱 메꿨죠? 끝났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강력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으면 요거는 10번 꼭 찍어주시고. 이게 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인디F 같은 게 지금 안 내려오고 버티죠. 수급도 괜찮고. 이거를 매매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왜 반등이 나왔는가. 호재가 있어서 반등 나온 것도 많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 지수, 코스피, 코스닥 다 줄줄줄 떨어지고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주도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인디F가 안 나가 떨어지고 버티잖아요. 왜 버텼겠냐 이거 얘기. 자, 그러면 인디F는 뭐 너무너무 세력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이게 어제 제가 강의했던 거거든요. 낮에.
회원들한테. 옛날에 이제 그 우선주 수익 냈던 거 작년에 많이 냈던 거 얘기해드리면서 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것도 네옴시티잖아요. 이것도 코론 글로벌 우선주도 11월 25일 날 갑자기 점상한가가 나왔죠. 물론 밑에 보니까 눌림목이 있네요.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점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갭이 어디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그죠? 자, 여기도 돌파를 해요.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살짝 하락했다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갭 나온 걸 수정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6% 하락 출발했거든요. 반영해야 되니까 갭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코론 글로벌 우선주가 열심히 폭등을 합니다. 12월 1일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하한가인데 맞더니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조르륵감 걸린 닭처럼 떨어질 때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이게 저희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회원들한테 공부시켜 드린다고 내가 뭘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죠? 12월 20일.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반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거래가 급감해야 되는데 급감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우선주가 매매하기 힘든 이유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나오지만 떨어질 땐 거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여기랑 비교했을 때 거래가 되게 많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거다 그랬어요. 원래 여기에서 세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나올 거다. 이게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갭을 지금 메꿔 여기에서 반등 여기서 여기 상단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아까 뭐예요? 그 인디에프 밑에서처럼 그죠? 완전하게 다 메꾼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서 끝내고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옛날 같으면 여기서 그냥 사라 그런다. 옛날 같으면 그냥 방송하다가 뭐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사실 분들은 적당히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사지는 마셔라 대놓고 그러고 그냥 공부만 하셔라. 네. 오늘 23%까지 급등했어요. 그죠? 네. 공부 제대로 한 거죠. 문자반 회원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따로 주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근데 오래된 회원들은 눈치껏 사긴 사요. 오래되신 분들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재량이고 시장이 영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조정이 올 것 같고 대폭락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당장 대폭락이 올 것 같으면 이런 종목들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러지. 그리고 어제 그 뭐예요? 오리콤 있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 어제 오리콤 가지고 어제 분차트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이게 한동훈 테마주인데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이제 오리콤이 어제 마이너스 한 10%까지만 빠졌어요, 장중에.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뭔 얘기했냐면 분차트 매물대 있죠? 분차트 매물대를 딱 띄워놓고 막 뭐 열심히 뭐 강의를 했어요. 내가 세력이면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갔어요. 이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좀 자세하게.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봉 차트로 매물대를 본 게 아니고 분차트로 매물대를 본 거예요.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매물대는 또 어디에서 생기냐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물대가 생겨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상세한 얘기 내일 할게요. 그랬어요. 여기하고 여기쯤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럼 이 매물대를 저만 하느냐? 아니요. 단타 많이 치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때쯤에 다 팔았어. 우리 방에서는. 네. 근데 그러면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올라갔거든요. 조금 더. 그죠? 근데 이제 지수가 어제 투매가 나오니까 아침에 막 빠지더라고요. 5%도 하락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가 원래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맞다. 근데 이 기법을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가지고 단타를 친다. 그럼 세력이 그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는 개인들의 생각을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느 특정 뭐 카톡방이나 리딩방에서 만약에 추천을 하면 손절가 어디에 주겠어요? 여기가 손절가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보실래요? 여기다가 손절가를 준다.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은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깨면 무조건 손절해라. 나중에 확 내려오면 다시 사자. 이래요. 이해가세요? 이게 언제 기법인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기법이에요.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기법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게 먹히긴 했는데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기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세력이면 여기 깬다 그랬어요. 깬다고. 여기를 깰 거라고. 그리고 호가창을 봤더니 호가창에 보니까 11,300원인가 거기에 매수 대기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랬어요. 내가 세력이면은 11,400원 정도까지만 갖다 올릴 거라고. 실제로 어제 11,400원에서 올렸어요. 네. 되게 잘 알죠? 왜 잘 알겠어요?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박 딱 털고 나서 손절시키고 올라오는 거예요. 매물대를 모르면 당해요. 오리콤이 지금 그 개미들을 어제 털고 나서 오늘 아침에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원래 한동훈 테마주의 대장이었던 오파스넷은 밀려 나가고 있고요. 그죠? 조금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 엊그제 월요일날 음봉 작은 거 하나 맞고 배려버렸어요. 네, 배렸어요. 노을은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저는 어디로 가오리까. 옛날에 그 육각수 아저씨들이 불렀던 노래 있거든요. 네. 흥부가 기가 막혀. 거기서 가사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디로 가오리까. 노을이 그죠? 네. 전 어디로 갈까요? 오파스넷을 향해서 갈까요? 아니면 오리콤을 따라갈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닌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매물대 분석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요거는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 정도 있습니다. 깬 건 아직 아니거든요.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까? 진짜 이러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이러면. 오리콤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면서. 왜냐면 일주일 전에 왜 단기 과열 그거 한번 걸려가지고 이미 저기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베린멍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씨 후발주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오리콤이 그냥 확 가는 게 좋아요. 오파스넷은 배렸고 노을은 계속 아닌 척하고 있고 오리콤은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리콤에서 장대 양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한동훈 후발주자한테 더 유리합니다. 네. 오리콤이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한동훈 후발주자 가지고 바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리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도 이거 다 팔았습니다. 지금 없는데 뭐 이거 팔아고 다 후발주자로 또 들어갔으니까 네. 이게 바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눌렀다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콤이 없더라. 오리콤을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오리콤을 지금 사시면은 정신과 진료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머리 아파요. 잠도 안 오고 세상 억울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시면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서 약 타 먹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후발주자 사세요. 그리고 오리콤을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 나는 네가 없지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요 얘기는 이것도 짧게 얘기하고 내일로 넘길게요. 지금 이 매물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매물대 소화하거든요. 평상시 얘기 안 했던 종목인데 메디아나라는 게 있어요. 메디아나. 이게 왜 최근에 바이오주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그죠?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역배열이죠. 역배열 하락 추세인데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잘 보면 왜 이런 식으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앞에 거래가 많건 적건 올해 내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매물대가 다 있어요. 이런데 그냥 올라갈 때 거기를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꺾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꺾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꺾으면서 매물대 때문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아직 뭐 크게 올라온 거 없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죠? 진행이 되다가 이게 차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파나진
그러다가 이제 재료 수급 확 들어오면은 아까 똑같잖아요. 요렇게 역별로 빠지다가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매물대 소화하다가 딱 뭐가 나왔겠죠. 하나진이. 그러니까 거래 딱 들어오면서 확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분들은 웃는 거죠. 안 버리고 참길 잘했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지간하면 그죠? 물타기 안 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물타기 조금 하신 분들은 수익 볼 수도 있고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고생은 좀 했지만 은행에서 그죠? 주는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웠잖아요. 힘들어도 버티면 수익 나는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와 올라오네. 이러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돌파하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도 감소하다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준비되니까 이슈 나오고 수급 돌아서 밀어 올리잖아요. 그 밑에서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냐 이거예요. 매물대 소화한다고. 그죠? 매물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분차트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매물대 공부를 하려면 잠깐만요. 아까 노을하고 이런 거 있죠. 노을도 다 그거 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오리콤 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요즘에 MZ세대인지 뭔지 그 어린 친구들이 나이 많으신 뭐 과장님, 그죠? 부장님, 뭐 차장님 이런 사람들 막 무시하죠. 꼰대들이라고. 못된 것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과장, 부장님 그거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밑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꼰대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천벌받을 놈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직 40대 후반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차트를 보면은 이게 다 고생고생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입사원이 그죠? 네. 과장님이랑 부장님 보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월급이 너무 많다. 나도 올려달라. 막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요즘에 보면은 차트들 고생하고 있는 차트들 많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그죠? 네. 메디아나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있고 메디아나 초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정도 힘내세요.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걸 들고 있는 게 맞다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력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빠져나가시면 돼요. 세력이 어지간하면 수익 내고 나가겠죠? 수익 내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MZ세대를 싸잡아서 욕해서 죄송한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버릇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애가 셋인데 교육 단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처럼 될까봐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매물대 얘기는 내일 하루 더 해드릴게요.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서 열심히 종목들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믿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저희 회원이시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건 힘들 내세요. 연말에는 그죠? 큰 폭락이나 그런 거 안 나와요. 대신에 수급이 말라서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매년 이맘때 되면 항상 그래요. 네, 매년 그래요. 네. 때 되면 눈 오죠? 추우니까 눈 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끝나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좋아집니다. 진짜로요. 속아보시라니까요.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무슨 신기가 있고 실력이 대단해서 그렇다기보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믿어보세요. 잘 되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매물대 얘기 또 해드릴게요. 뭐 분차트도 한번 더 상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아까 중국 코로나 관련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지금 중국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네. 후진국인 거 티내고 있는데 중국 코로나 확산 의료 대란 수혜주 요거 지금 계속 움직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의료 장비주들 막 헬스케어 그죠? 그리고 뭐 재택 뭐 그런 재택 관련주들, 재택 치료 관련주들 막 움직이던데 들어가서 보세요. 이쪽에서 순환매각에서 돌거든요.
그 종목들이 다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 강의 듣고 나서 아마 테마주까지 보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좀 나가실 때 서로 연말 잘 보내시라고 인사 좀 하시고 나가시죠. 네. 주말이란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매물대 강의 또 한 번 더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